시장의 핫한 종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 날선 토크 종목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롯데제가 저평가다. 믿어도 될까? 네, 그룹 오너리스크 악재로 롯데 그룹주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 가운데 대표 종목 롯데제과의 흐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주가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먼저 두 분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롯데제과에 대한 투자 의견. 롯데제과 저평가 구간이다. 아니다. 다시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라는 OX로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손가락판 있으시죠? 네, 들어주시죠. 네, 유창희 대표는 저평가 구간 맞다. 이정민 대표는 아니다라고 반등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롯데제가 일단 뭐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영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난 2분기 실적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롯데제가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매출액이 한 5,73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1.8%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 378억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4.8% 정도에서 4.9% 정도 늘어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한 410억, 409억 정도의 금액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다른 경쟁 업체들 오리온이라든지 혜태제과라든지 크라운제과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특히 3분기 때는 이게 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올 여름에 좀 바뀐 게 이제 빙가류가 그전에는 가격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소매점에 관련해서는 가격 표시제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전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가 다시 한번 도입이 된다면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아이스크림 빙과류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날씨가 무더웠잖아요. 사실 이럴 때 좀 아이스크림 맞아요. 빙과류에 대해서 좀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정찰제로 인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는 글쎄 얼마나 늘어갈지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늘어났을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좀 늘어났을 거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보는 시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을 예상해 본다면 2분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될까요? 글쎄요, 아까 1.8%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이 늘어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빙과 부문에서도의 변화도 있지만 해외 시장을 좀 눈을 돌려보면요. 카자흐스탄 쪽은 부진했지만 파키스탄 쪽이 많이 성장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해외 매출액이 계속 매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도 한 6에서 한 8% 정도 증가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파키스탄 쪽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 기여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롯데제과가 90년도쯤에 이제 중국 쪽에 먼저 가장 진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이쪽 약간 동남아시아 쪽하고 좀 진출했던 부분들이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줬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익 정체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인도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가 한 6위 정도의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올해는 아프리카 쪽에도 진출했던 걸 본다라면은 한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롯데제과가 엄밀히 따지면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0%, 해외 매출 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 지나면 40%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걸 본다라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글로벌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곡물 가격도 안정세고 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일 것이고 여기에 해외 매출 비중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너 리스크가 뭐 상당하잖아요. 네, 그 형제난이라고 하죠. 사실 그 형제들끼리 신가의 형제들끼리 경영권을 가지고 작년도 7월이죠. 2015년 7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싸우고 있고 네. 그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서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유통계 대부라고 하시는 그 고 이인원 네. 부회장님이 사망을 하시면서 사실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롯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롯데제과가 이제 해외 진출 부분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곡물 가격 안정, 뭐 여러 가지 환율 안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롯데 그리고 오리온 혜태, 뭐 제과를 넘어서서 네. 사실은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업종에서도 사실 그 조금 더 유리한 부분에 선점해서 뭔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이 롯데 사실 이런 부분 예, 내부적인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반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큰 비중이라기보다도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의 그 투자 심리를 우리가 파악하자.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이라면이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과연 그 제가 투자할 때는 저는 고객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업의 가치, 미래성이죠. 그리고 수급,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기업의 가치는 저도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가치성이 미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사실은 조금 더 저조해야 된다. 주가가 저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수급의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러한 큰 리스크들을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서 보고 또 수급을 이렇게 일자로 당월 수급으로 본다면, 당일 수급으로 보면 사실 외국인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좀 틱틱이,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강한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이랑 주가 흐름은 잠시 후에 2라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뭐 오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뭐 오늘 롯데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롯데제가 주가를 한 3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일반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뭐 이 회사 뭐 발행 주식 수도 한 1,000만 주, 밖에 안 1,400만 주인데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1,400만 주지 그 전에는 한 140만 주였어요. 그래서 대주주 물량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일반인들 뭐 접근할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몇 달 전에 본 것도 이제 롯데 호텔이 상장 하네 안 하네 그래가지고 올라왔을 때 좀 봤을 때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3개월 만에 제가 주가를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한 3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많이 빠졌었구나. 내가 정말 그 관심이 없던 시기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지 않겠냐 네.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2라운드 들어가서 주가 얘기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입니다. 조금 전에 유창희 대표의 말씀처럼 3개월 만에 주가가요, 32만 원대에서 17만 원 수준까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롯데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보수적으로 보면 1조 5천억, 그리고 장부에 네. 포함되어 있는 장부가를 포함하면 2조 원.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 14배, 13배, 14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PER이.
그다음에 그 장부가 포함해서 2조 원이라고 치면 PER이 8배. 근데 그 확실한 거는 음식료 평균이 PER이 그 18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저평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큰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기술적인 분석에서 돌아서 봐도 사실 지금은 이런 종목들 사실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네. 한화 갤러리아는 이제 반등을 뭐 결과적으로 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바텀업 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 진입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손절가를 책정해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도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대표는 조심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지만 한화갤러리아 타이월드도 지금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왠지 또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춰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동의하시나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삼성전자도 잘 가다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롯데제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 얘기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혜태제과가 지난번 5월 달쯤에 재상장이 이루어졌을 때 막 상한가를 며칠 그리고 급등세를 띄었는데 그때 다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현재 혜태제과가 비싼 게 아니다. 퍼 한 40배, 50배는 업종 평균이 40배다, 50배다 얘기를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평균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기준이 뭐였냐면은 롯데제과였어요. 롯데제과가 한 40배, 50배를 그리고 있으니까 저 대장주도 40배, 50배인데 혜태제과가 40배, 50배 간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다 얘기가 나왔죠. 지금은 롯데제과가 어쨌든 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여기서 뭐 이것이 비싸다, 싸다라고 논하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를 빼고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꼭 그 비상장 회사는 비상장 주식뿐이 아니죠. 부동산이라든지 현재 영업이익, 유보율 이런 것을 다 합친다라면은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본다라면은 이 회사가 설사 만약에 지금 한 170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매수했다고 쳐요. 네. 근데 뭐 내일 갑자기 어떤 뭐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뭐 또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5% 10% 빠졌다고 치죠. 근데 네. 그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손절가를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좀 사놓을 필요는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 이것을 뭐 단기적인 매매 우리가 일주일을 놓고 2주를 네. 놓고 혹은 오늘 하루를 놓고 접근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제가 그렇게 보는 그 기업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음식료 자체 섹터가 약간 그 경기하고의 약간 연동되면서도 좀 덜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걸 본다라면은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정민 대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롯데를 떠나서 그 롯데가 사실 그 롯데그룹의 트렌드를 이끌 만한 대박 제품을 롯데뿐만 아니라 사실 롯데, 오리온, 혜태 모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기는 조금 더 어렵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투자 심리가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이 둘 다 타당해서 어느 쪽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유창희 대표 30초 들어갑니다. 네, 뭐 오너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요. 또 오너 리스크 영향은
오히려 롯데제과나 롯데칠성보다는 롯데케미칼 같은 약간 제조업 경기 민감주들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그 상반기에 좀 실패했습니다만은 롯데호텔이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장에 대한 기대감 또 지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정민 대표 30초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롯데그룹이라는 그 브랜드를 지금 위치까지 성장시킨 원동력이 사실 롯데제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롯데제과의 그 대박 상품이 출시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 내부적인 리스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검찰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막 법정에 서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제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뭐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3분기, 뭐 향후 하반기에 실적 개선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룹 악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광장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